2016 KBO 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 2경기로 인사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주장 신진서 선수가 있는 정관장 황진단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화끈한 승리를 거뒀죠. 네, 신진서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역시 어떤 팀의 1승이 아니라 네. 선수들이 편하게 둘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관장 황진단이 조금 위기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시즌 첫 영봉 승부가 등장을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순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7승이 3팀이었는데 8승으로 정관장 황진단 1위를 지켜냈습니다. 네, 개인 승수가 워낙 앞서 있어서 네. 사실상 1.5판 정도 앞선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4위에 랭크되어 있는 SK 앵크림과 BGF 리테일 CU의 대결인데요. 일국 장고대국에서는 강씨들의 대결이 성사가 됐네요. 강자에게 강한 강승민, 또 약자한테 강한 강동윤, 아주 좀 재밌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는 강동윤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이국은 삼지명들의 맞대결이네요. 네, 이번 5도에서 가장 어떤 승부처라고 할 수 있다면 역시 이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명 간의 대결인데다가 상대 전적도 똑같고요. 민상현 선수가 최근에 연패를 하다가 1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원영 선수는 최근 4연패를 당하고 있어서 최근에 약간 좀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도 박영훈 선수는 속기대국이었습니다. 3국은 좀 체급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번에 굉장히 키포인트가 이창석 선수인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 최정 선수가 나오는데 이창석 선수가 나왔습니다. 좀 백대현 감독은 어떤 부분을 보고 기용을 했는지 일단 판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상대 전적은 첫 대결입니다. 자, 4국과 5국은 각 팀의 이지명과 4지명의 크로스 대결이 성사가 됐네요. 네, 어쩌면 2국과 더불어서 4국이 가장 승부처입니다. 이태원 선수가 최근 3연승 거두면서 좋은 활약 보이고 있고요. 네. 이지현 선수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최근 약간 꺾여 있는 추세입니다. 이태원 선수가 또 1, 2지명자 킬러로서 또 좋은 승부 보일지 궁금하고요. 네. 자, 5국 화려한 대국 예상됩니다. 안성준, 류민영 선수의 대결이네요. 네, 이 판은 안성준 선수 유리하긴 한데 유민영 선수가 또 반대로 강자 킬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판 역시 어떤 체급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판을 역시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더. 일단 박영훈 선수가 이번엔 사실 저도 장고대국에 출전을 네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역시 SK 앵크린에 대항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장고판에 박영훈 선수가 있다는 전제로 오더를 많이 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승부수 날렸는데 SK 앵크린의 최우병 감독이 좀 피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각 팀의 재미난 오더 전략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13라운드 2경기는 어느 팀이 가져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BGF 리테일 CU 대 SK 앵크린의 13라운드 2경기입니다. 먼저 1국 장고대국 강동윤 선수와 강승민 선수가 앉아 있습니다. 네, 강동희 선수 올해 6승 4패인데 일지명자급에게만 모두 졌고요. 4패를 당했고 나머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동희 선수가 자기 하위 지명부한테는 굉장히 강한 스타일입니다. 이어지는 이국 3지명들의 대결이죠. 임상현, 이원영. 네, 두 선수가 좀 전체적으로 올 시즌 좀 부진한 편에 속하죠.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한 판에 만났습니다. 3국입니다. 이창석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국. 네, 최정 선수를 모두 예측을 했는데 이창석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뭐 이창석 선수도 3번 등판했는데 네. 성적이 좋거든요. 네, 그 최근 3연승 거두고 있고 또 8월 26일에 펼친 대국에서 마지막 대국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또 어떤 좋은 흐름을 이어가라고 하는 감독의 어떤 배려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경기가 BGF 리테일 CU 입장에서 더욱더 중요한 경기 아니겠어요? 네. 지금 팀의 성적이 5승 5패이기 때문에 이기면 상위권, 지면 하위권으로 처지는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이창석 선수가 아주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사실 박영훈 선수가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다면 네.
강승민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맞대결이고 강동인, 네. 박영은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네. 정말 팽팽한 이 오더가 나왔을 것 네네. 같거든요. 이번에 오더를 보면은 좀 서로 대조적인 그 컬러끼리 좀 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들과 붙게 됐습니다. 이원영, 민상현 선수는 뭐 거의 5대5 승부로 봐야 되겠고요. 네. 강동인 선수는 어떤 일지명자, 하위 지명한테 굉장히 강한데 강승민 선수는 이상하게 상위 지명만 만나면 힘을 냅니다. 근데 자기보다 좀 이길 만한 상대에게는 또 정작 이기지 못해요. 또 이런 부분이 아주 기복이 좀 있다는 부분인데 최근에 열린 삼성화재배 32강전에서도 강승민 선수가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강동희 선수도 뭔가 랭킹 차이는 좀 나는데 굉장히 껄끄러운 판이 되고 있고요. 박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더욱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과 좀 SK 앵커링 입장에서는 1지명, 2지명은 항상 이긴다를 전제로 좀 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기보다 하위 지명, 게다가 퓨처스 멤버와 만나게 되면 항상 부담감 때문에 판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정관장 팀에서 신진서가 나왔을 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신진서 선수가 빠졌을 때는 나머지 선수들이 내가 이겨야겠다, 이겨야 된다라는 좀 압박감에 시달렸던 것 같은데요. 어제 경기를 보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편하게 둡니다. 네. 안정을 느끼게 네. 되는 거군요. 이창호 구단도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반지 승부 펼치지 않습니까? 근데 신진서 선수가 빠졌을 때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 나오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뭐 나이는 어리지만 든든한 네. 주장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예. 뭐 언젠간 지긴 지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긴다라고 전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역시 이 상위 랭커 어떤 인류들의 바둑에서는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심리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어제 또다시 하게 됐습니다. 박영은 선수가 좌하를 날일자로 걸쳐가자 이창석 선수는 우하를 걸쳐갔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이어지는데요. 네. 자, 지금 이 장면이 좀 재밌네요. 지금 보시면 이 장면이 왜 재밌냐면은 최근에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간의 대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파고가 어떤 이제 알파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여기 받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파고는 손을 빼는 게 정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파고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100의 승률이 2%가량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프로기사들이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높게 두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근데 정작 알파고는 어떻게 둬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알파고는 여기서 손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손을 돌려서 다른 곳을 네. 가긴 가야 하는데 이 정석 부근이 아니라 아예 다른 네네, 곳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가요? 박영훈 선수가 알파고의 생각을 받아들였나요? 네, 손을 뺐습니다. 일단 뭐 좌하도 진행이 되다 네. 만 곳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손을 뺀 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요즘에 손 빼는 건 많이 보진 못했고 2칸 정도 뛰는 건 많이 봤습니다. 손을 뺀 거는 이제 박영훈 선수가 그만큼 어떤 최신의 이론을 먼저 이제 받아들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 맞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죠. 근데 아마 박영훈 선수는 워낙 속기파라기보다는 그 실리를 좀 빨리 차지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손을 빼야 된다라는 알파고의 생각에 좀 동조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입니다. 뭐 2%의 승률 차이가 났다면 네. 그건 어마어마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컴퓨터야 뭐 당연히 그럴 테고 네. 박영우 선수 같이 이 계산에 능한 기사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2%라고 네. 했을 때 조금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네. 뭐 제 실력에선 그렇게 중요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상급 기사들, 또 프로 네. 기사들에게 있어서 2%는 요즘 초반 보면 더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네. 중요하다고 느낄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인류들은 감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지만 알파고는 이제 그런 수치 낸 건데, 네,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 이 스피드가 그만큼 중요하다, 선수가 네. 중요하다라는 건데 전투형들은 손을 빼는 걸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박영우 선수 같은 계산파들은 빨리 손을 빼서 선수를 잡는 이런 스타일의 바둑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품적인 면도 네. 좀 생각을 해야 하는군요. 네. 지금 이창섭 그렇다면, 네, 네. 선수가 지금 고민하고 있죠. 알파고의 네. 기풍을 얘기한다면 좀 네. 계산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알파고가 참 묘한 게 끝없이 계산은 하지만 바둑은 좀 옛날 이창호단 전성기 때처럼 두죠. 네. 계산적인 네. 바둑. 실리와 세력의 균형이 뛰어납니다. 네. 근데 그걸 계산으로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어떤 타고난 능력인 거죠. 균형 감각인데 이제 알파고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승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실리와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이창섭 선수가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박영훈 이 선수는 어떻다는 건 이미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박영훈 선수를 상대로 할 때 네. 이 상대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뭐냐면은 박영훈보다 더 실리를 차지하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내가 박영훈보다 실리를 빨리 차지할 능력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전투로 가거나 둘 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창섭 선수는 실리의 맞대결을 좀 선언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원래 이 부처간 수와 이쪽으로 부처가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둔 거는 실리를 차지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신의 팩인데 이거는 뭐 바로 이제 전투가 되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한다. 그럼 이세돌과 전투를 맞대결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거든요. 그럼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박영훈과 실리 대결을 펼칠 사람이 또 몇 안 되는 거예요. 또 끝내기까지 승부를 네. 봐야 하니까요. 네, 근데 이창섭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맞대결을 펼쳤다는 거는 네. 또 상당히 뭔가 준비도 해오고 자신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의 패기가 엿보이는 네. 이창석 선수가 2015년 작년에 입단한 네.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58위에 랭킹 네. 진입이 되어 있고요. 최근 그런 추세로 본다면 꽤 네. 높게 진입이 된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위 지명한테 성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스피드의 박영훈답네요. 이쪽에 두는 건 두터만 수긴 한데 집으로는 여기 두면 상대가 이쪽을 두겠죠. 네. 그럼 실리 대결에서 백이 앞서게 되니까 그거는 내가 못 보겠다. 손을 빼버렸습니다. 재밌어요. 바둑의 이론에서는 이런 머리를 맞는 수는 금기시여기는데 역시 그것보다는 집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2점 석점 머리는 확실히 아픈데 네. 이 넉점 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조금 덜 아플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아프죠. 그래도 아픈가요? 뭐 머리 맞고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아, 그럴까요? 조금 단단해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2점일 때가 제일 아프고 석점일 땐 덜 아프고. 근데 석점머리까지는 끊는 수도 있고요. 네. 좌우동의 급소를 얻어맞기만 해도 이 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맞지 말라는 건데. 근데 넉점에서는 네. 다음을 이제 백이 노려본다면 네. 근데 이 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덜하다는 거죠. 네. 네, 이쪽 이제 어떻게 노려봐야 하나요? 어떤 보통 이쪽 끊는 수들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둑팬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만약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은 뭐 백의 입장에서 횡재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수들의 시각에서는 이 넉점 패석에 불과합니다. 네. 항상 이 살아있는 돌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돌들은 다 패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넉점인 경우에는 그런 급소도 안 남고 끊어서 버린다고 한들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아서 네. 지금은 뭐 충분히 손을 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아프기는 한 형태다. 네. 근데 이 가치관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는 아프긴 해도 형의 어떤 모양을 중요시하는 스타일들은 이런 건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집을 중요시하는 여기 스타일들은 뭐 당장 아프긴 해도 이게 집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뭐 이창석 선수 네. 입장에서는 그 프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네. 무수히 많은 판을 연구하고 또 공부를 네. 했던 네. 박영훈 선수와의 대국이거든요. 네. 기분이
어떨까요? 보통 저희가 이제 딱 그렇게 1624와 상대 결정이 딱 되면은 뭔가 이제 흥분 상태가 좀 되죠. 일단은. 뭐 설레기도 네, 할 테고요. 네. 근데 일단은 그보다 진짜 여기 뒀습니다. 야, 그리고 손을 뺐어요. 네. 이게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이게 여기를 지금 흙이 안 뒀다는 얘기는 흙이 안 둔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를 백이 두고 흙이 지킬 때 둬도 충분한데 이걸 바로 뒀다는 거는 이창석 선수는 일단 실리 맞대기를 펼치고는 있지만 네. 실은 본질은 모양을 중시하는 기세를 중시하는 뭐 약간 이세돌파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 반대파였으면 여기를 지금 둘 이유는 없어요. 근데 박영 선수는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스타일대로 실리로 발빠르게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맞대결은 이땐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박영 선수 같은 경우를 잡기 위한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옵션은 이제 전투로 이제 이끄는 건데요. 어떻게든 판을 네. 가장 흔들어 놓는 방법이 최선의 네.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전투라는 게 상대가 맞장구 쳐줘야지 생기는데 박영훈 박영 선수가 선수하고 안 해주죠. 네. 싸움을 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필연적으로 박영 선수하고 두게 되면은 할 수 없이 이런 식의 모양을 펼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30초. 네, 그러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셋, 네, 그래서 넷, 박영훈의 다섯, 선실리 후타계가 다섯. 결국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조절을 백이 잘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박영훈 선수가 상대의 좀 한번 간을 보는 수예요. 한 칸이요? 네.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지키는 수가 있고 네. 아까처럼 넓히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낮게 있을 때는 넓히는 게 많이 두어져요. 왜냐면 다음에 어깨 짚어서 두게 되면 모양이 확 넓어져서 또 들어가는 게 좀 애매해집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좀 겁나는 부분이 있죠. 10초. 하나, 근데 높게 있을 때는 공격 강도가 100도 좀 부담이 되죠. 네. 다섯, 이렇게 되면은 일곱. 지배 대결로 펼쳐지면은 이거는 박영훈 스타일이다 이거죠. 상대 간을 보는 수예요. 네. 그래서 이창석 네. 선수도 좌상으로 갔습니다. 네, 준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일단 고수들하고 둘 때는 상대 의도대로 가면은 거의 필패예요. 어떤 초반에 근데 신예들이 그런 부분을 좀 아무래도 좀 인지하고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나의 스타일로만 가다가 그냥 허무하게 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창석 선수가 여기서 손을 뺀 거는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네. 자. 보통 이렇게 어깨 짚은 네. 쪽에 반대를 넘어가라 네, 이렇게 그렇죠. 배워왔던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이런 데 벌리고 좀 더 벌릴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벌려서 역시 뭐 전투형으로 유도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공격형으로 이제 네.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고민하는 게 여기를 두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죠?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런 쪽으로 가거나 네. 반대로 가는 것도 약간 부담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달라진 네.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백의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결국 실리를 먼저 차지하게 되면 어떤 미생마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미생마를 고르는 거는 어떤 박영 선수의 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당하게 되면 이게 미생마인데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쪽을 둬서 맞게 되면 이쪽을 미생마로 만들 수도 있죠.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박영훈 선수의 또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타계니까요. 네. 그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박영훈 선수의 선택은 지금 실리로 따지면 당연히 위로 귀를 받아야 되겠죠. 실리는 뭐 무조건 여기에 둬야 되고요. 약간 안정감 있게 간다면 뭐 이런 정도 둬서 네. 여기를 안정시키고 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어깨 네. 짚은 쪽에 반대를 항상 넘어가라고 네. 배워왔는데
왜 지퍼관 쪽에 같은 곳을 넘어가면 안 되는 아, 거죠? 여기요? 네. 이게 막히게 되면은 어째 나와 끊는 수가 이쪽의 수 때문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여기를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와 끊는 수가 안 되게 되면은 여기서 손을 이 선으로 두는 건 나쁜 거고 손을 빼게 되는데, 예. 네, 그럼 막히게 되면 이 돌이 전체 갇히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백이 막더라도 이건 버리면 그만이니까 흙이 훨씬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예. 막 이것저것 이게 다 살리려고 그러면은 이게 미생마만 생겨요. 그래서 이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도 자, 여러 가지 돌이 결국에는, 많으면 돌을 네. 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기존의 네. 이론대로 선택을 했어요. 네, 실리로 한 거죠. 네. 역시 극단적인 실리 작전이 박영훈의 바둑이니까요. 보통 이제 이런 거 여기 오면은 이게 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평상시 박영훈 구단은 여기서 또 손을 뺍니다. 공격해보라면 해보라는 거죠. 자, 어떤 30초. 굉장히 극단적인 실리 작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5, 6, 7. 아, 두텁게 네. 막아둡니다. 그걸 막아요. 그러면 이제 흙도 벌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쪽을 뭐 벌리면 글쎄요. 이쪽을 벌리면 백이 뭔가 또 둬야 되죠. 안 두면은 이 전체가 미생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막는 수는 약간 예상 바뀌긴 합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고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끊는 수 때문에 거의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둬도 이것도 실리에 민감한 박영훈의 바둑이죠. 네. 집으로는 확실히 더 앞서게 될 것 네.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상대를 좀 꼬시는 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훈 선수를 연구를 많이 했다면 지금 보통 100이 이렇게 두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여기. 했다면 좀 선악은 조금 유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창석 선수는 네. 그 찌르고 입구자까지 해둘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겠죠. 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손을 네. 돌립니다. 야, 이건 근데 지금 흙의 이수는 지금 여기서 이 장면에서 흙의 이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본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예상 밖의 선택인 건가요? 네. 사실 이 정말 형태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네, 네. 수라는 게 때와 장소를 잘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보통 안 두는 게 네. 여기 3-3 때문에 셋. 집이 어차피 안 돼요. 음, 박영 구단이 여기를 둘 때는 거의 대부분 넣은 다음에 여기 바로 젖히 일려고 두는 경우인데 이렇게 두고 역공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둔다면 붙이는 수를 좀 아껴두고 둘 때가 많은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이제 잘 안 나오는 형인데 특히 박영훈 선수 바둑에서 박영훈 선수가 이렇게 둔다라는 거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죠. 네. 뭐 이렇게 이끌어 가다가 네. 어느 순간 빠르게 젖혀 있는 곳을 네. 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작전의 어떤 장단점은 하나, 나오게 되면은 일단 빨리 상대 모양을 부실 수가 있는데 5, 역시 이 모양을 뺏기게 되면은 7, 흙도 여덟, 집에 게 많이 나지는 아홉, 않습니다. 10. 그러니까 좀 급하다는 얘기죠. 남았습니다. 장석 선수도 초읽기를 네. 사용합니다. 오늘따라 초반이 정말 재밌는데요. 이창석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BGF 리테일 CU와 SK엔크린이 13라운드 2경기에서 맞붙었습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 리그.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3위와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두 팀 정말 중요한 경기죠. 네. 자, 지금 백은 날일자로 나오고 네. 뛰자 날일자 다시 두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네. 나왔네요. 지금 사실 박영우 선수가 두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은 이 날짜의 약점 때문에 백이 뭔가 좀 지켜야 되는데 그 사이에 빨리 젖혀 이어서 귀도 얻고 이은 다음에 이쪽을 지키면은 흑은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백은 그 틈을 좀 주지 않으려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이수는 지금 이쪽에 나가고 싶긴 한데 바로 건너붙여 끊으면은 축이 안 됩니다. 지금 이수는 이제 축머리를 좀 보는 것도 있고요. 또 백에 받는 방법에 따라서 어쨌든 지키고자 할 때 네, 여기를 둔 수가 일단 안형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서 사는 거를 좀 얻고 있습니다. 자, 백은 이제 두 가지 여기서 받는 방법이 둘,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 넷, 느는 게 있고 네. 이 젖히는 것도 지금은 일곱, 이쪽이 불안정해서 여섯. 가능해요. 아홉, 지금은 빠져서. 네,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약간은 양쪽 다 보는 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요. 네. 이쪽은 확실하게 여기고 여기는 확실하게 이쪽인데 느는 것은 양쪽을 두 개 보는 건 알겠습니다만 또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지나봐야지 알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선택에서 이런 수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 판의 어떤 분수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네. 실력이죠. 네. 자, 박영훈 네. 선수는 우하 쪽을 자. 지켜두었습니다. 자, 이 다음 수 이제 박영훈의 전략은 공격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쪽 모양 깨고 이거 이용해서 여기 두고 네. 이쪽 두면은 여기 안에서 살고 어영부영 지키면 또 지키고 공격하는 어떤 공격으로 시작은 했지만 30초. 하나, 지금 항상 이 둘, 집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네. 넷, 좀 너무 보입니다. 다섯, 여섯, 그럼 지금쯤이면 좀 일곱, 통렬한 수가 여덟. 나와야 할까요? 아홉, 자, 지금 모르니까 들여다보죠. 자, 이게 제 일감인데 다음 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가는 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갑니다. 직구로 던진 네. 건가요? 역시 아직 입단 한 3년 이내에 있는 신예 기사들은 어떤 좀 판을 좀 다양하게 짜지는 못하죠. 자기가 입단을 했을 때 프로가 됐을 때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점 하나로 이제 밀어붙이게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걸리면은 뭐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창섭 선수는 처음에 여기를 선택할 때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으로는 힘바둑인 거예요. 네. 이 힘바둑, 실리바둑이면 여기 둘 리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쉬어가는 자하에서 것도 네, 그런 저희를 의미가 잠깐 있습니다. 속였던 네, 거군요. 그러네요. 흙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흑도 다 할 수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좀 떨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뭐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기를 이제 산다고 치면 네. 사이더라도 결국 여기를 뺏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이 이제 미생마가 되는 거고, 보통 이런 바둑은 이제 흔히 엷다라는 표현을 많이 드립니다만 흙의 집이 딱 굳어 있어요. 그 느는 집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30초. 하나, 일단은 둘, 이쪽에 뺏기는 게 싫다고 하면은 네, 역시 좀 나오네요. 약간은 나왔습니다. 백이 날일자로 한 번 더 네. 씌우면 그때 입구자를 두겠다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죠. 이쪽은 살아 놓은 다음에 네. 예, 나와 끊는 역습을 좀 노린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여기를 두면은 이제 여길 좀 받으면서 그만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위축되는 게 싫다고 본 것 같은데요. 10초. 하나, 안으로 갇히면서 사는 형태가 되니까요. 넷, 다섯, 근데 박영우 선수도 참 여섯, 독특한 기풍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수로 살려면 이 수가 역시 정수고 이 수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안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기사가 거의 없는데 정말 독특한 기풍인 거는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계산적으로 자신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네. 전법일 것 같아요. 네. 박영 선수 바둑은 좀 보통 이제 저희가 프로 기사 인류니까 이런 것 좀 본받으시라 뭐 이런 것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마 그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 끊습니까? 그곳을 지금 당장 끊어가는군요. 이거 저의 예상이 너무 무색해지는데 보통 아까 넉점은 해석이 될 네, 수가 있다. 약간 쓰레기돌에 가깝다. 네. 넉점을 잡으러 갑니까? 자, 넉점 잡고 이깁니까? 가볍게 보죠. 네. 한 번 더 밀어가나요? 지금 이러고도 손 뺄 리는 없고요. 이거는 또 얻어맞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둡니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잡는다고 해도 네. 흙의 형태도 좋아져서 네. 게다가 보통 이제 이쪽까지 나와 있어서요. 보통 이렇게 둘 때는 뭔가 여기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안정이 되어 네. 있죠. 10초. 하나, 글쎄요. 둘, 조금 이제 결과를 넷, 좀 진행을 좀 해보고 여섯, 형세 판단을 해보면 여덟, 선하게 나오겠죠. 아홉. 조금 비틀어서 네. 입구자 행마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창석 선수는 이 전투형이기 때문에 이 끊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한다고 봐야 되죠. 뭐 심리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정투형들은 끊지 않으면은 바둑이 좀 내가 좀 뭘 두는 건지 알 수 없어하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또 이 30초. 집을 중시하는 하나, 스타일들은 집이 없으면 괴로워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도 여덟, 네. 네. 중앙을 붙이거나 한다면 네네. 밀고 젖힌 것과 비슷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떨까요? 비슷해요. 네. 비슷한가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둔 거는 이제 박영 선수도 약간 욕심일 것 같아요. 여기를 단수를 치거나 여기 이어달라는 얘기인데 이어줍니까? 바로 단수를 쳐요. 네,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를 두고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좀 보는 거죠. 미리 된다고. 둘, 근데 이것까지 해버리면 사람의 이게 심리 상태가 다섯, 내가 당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그래서 이제 홧김에 손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까지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단수 쳤을 때 손을 빼면 백이 끄는 못 수가 그렇게 늘겠죠. 악수가 된 게 아닌 건가요? 악수긴 악수인데 백도 이쪽이 옥집이 아닙니까? 네.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흙이 뭐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박영은 선수 중앙까지 네. 교환을 시켜둘까요? 둘, 셋, 넷, 이쪽이 좀 무의미한 다섯, 수인 것 같아요. 네. 귀로. 역시 약간 이거는 박영 선수가 좀 마음이 실수라기보다는 마음 변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의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좁은 데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넓은 데로 가야 되는데 원래 이거 칠 때는 이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혹시 이제 백이 치고- 손괴 네, 변으로 가면 단수 친 게 그렇게 하나. 악수인가요? 둘, 그러니까 셋, 이게 넷, 표현하기가 좀 다섯, 설명이 좀 어려운데 여섯, 악수는 분명히 아닌데 이 프로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그 폼이 안 나는 수입니다. 뭔가 좀 느끼는 게 이거 그런 게 약간 저희 있군요. 프로 고수들은 의미 없는 단수를 약간 이렇게 두어도 악수는 아닙니다만 네. 그 하수 티를 내는 거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등반가라면 등산하는 사람들라면 그래도 좀 갇혀 있고 등산해야 되듯이 네. 30초. 그래도 바둑 하나, 고수라면 저런 단수는 안 쳐야 되는데 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넷, 그게 자충인 다섯. 거죠. 여섯, 네. 그럼 젖혀놓고 손 뺀 이박영 선수의 수법은 어떤 거죠?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요. 네. 대신 뭐 예민한 그
집으로 득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박영훈 선수 많이 들 수 있는 수네요. 네, 집으로 득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확실히 한 집이라도 득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박영훈 네. 선수 입장에서는 좀 굳히기에 들어갔다. 30초. 이렇게 볼 수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셋, 네, 네. 이창서 선수는 너무 다섯. 괴로운데요. 여섯, 판을 일곱, 부분 부분 네. 좀 정리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역시 갑니다. 보통은 흙에 안 해놓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더라도 굉장히 모양이 우그러지지 않습니까? 보통은 안 하고요. 또 손에 뺀다고 해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붙이는 수가 있어서 여기 드러내면은 이게 폐가 됩니다. 이쪽에. 네. 그러니까 여기를 둔 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 단수치고 젖혀놓는 게 좀 자충이 되는군요. 그렇죠. 하나, 흙은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좀 강한 것 셋.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이거 일곱, 뭐 나중에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홉, 열. 처음으로 초읽기 네. 한번 사용합니다. 이게 보통은 처음부터 그냥 두죠 여기를. 네, 이렇게 두지 막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두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했으면은 여기를 두고요. 근데 바둑의 어떤 이론상으로 이렇게 좁은 데 두는 것보다는 당연히 넓은 데 두는 게 당연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의 수법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자, 근데 어쨌든 변을 뒀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일곱, 귀는 받기가 어려워요. 여덟, 아홉, 네. 자, 이건 굉장히 좀 고심의 한 수입니다. 네. 이렇게 유쾌한 손놀림도 아니었거든요. 차마 이제 여기는 못 두는 거죠, 이제. 여기는 차마 못 두고 여기에 들어왔을 때 어떤 네. 위험 부담은 감수하겠다는 느낌인데요. 그럼 백이 지금 당장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자, 네. 백의 승부수가 뭐 나올 수도 있고. 자, 이제 이창서 선수가 30초. 하나, 주도권을 이제 잡는 시점이 왔습니다. 셋, 넷, 다섯,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섯, 지금까지 흙의 주도권을 일곱, 잡았는데 여덟. 지금부터는 100으로 갑니다. 자, 한 번 참았어요. 네.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네. 네. 또 이쪽을 좀 압박해 가는 것도 있고요. 또 중앙을 넓혀서 여기로 승부를 보는 거, 여러 가지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씌워주는 거는 뭐 이거 하나밖에 없다면 쉴 틈이 없습니다만 여기 흙이 지킨다고 30초. 한들 하나,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셋, 일단 네. 천천히 다섯, 좀 안정감 있게 여섯, 간다고 보는 거죠. 일곱, 여덟, 아홉, 야, 그걸 살려요. 지금은 그걸 살립니까? 넉점을 움직입니다. 승부수인가요? 뭐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박영훈 선수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두어지고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이게 박영훈이구나 이렇게 네. 넘어가지만 저보고 돌아가면 절대 못 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설을 들었을 때 네. 백이 우상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네. 우변도 있고 하나. 또 좌변도 들어간다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움직이다 보면 네. 좌변은 당연히 더 얇아질 것 같고 그렇죠. 중앙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네. 거기를 붙이는군요. 백은 또 붙였어요. 네. 지금 넉점이 패석이 아닌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분명 패석이 맞는데. 네. 네. 요석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박영훈 행마를 선수는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살려 나가는 거는 이거는 일도 아니다 보는 것 같아요. 워낙 박영훈 선수는 타이가 워낙 세니까 네. 이거는 일도 아니다. 이창서 선수가 이런 걸 워낙 많이 봤으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야, 근데 이걸 붙이나요? 이제 의아한 거는 여기 둬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정말 이거는 넉 집밖에 네. 8집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이런 수는 뭐 이겼습니다 할 때 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이겼나요? 넷, 네. 붙인 수도 저라면 절대 못 두고 여기도 역시 못 둘 것 같습니다. 두 번 붙임에 놀라시는군요. 왜냐면 항상 이 바둑의 행마라는 게 붙이면 저철 아니겠어요? 네. 네, 붙였는데 맞붙인다. 이건 정상적인 행마가 이미 아니에요.
굉장히 기존의 틀과는 다른 건데, 자 이게 지금 꿋꿋이 넉점을. 네. 이창석 선수가 유리하다라는 판단 아니겠어요? 얼른 손이 가죠. 네, 지금 고민되는 게 흙은 중앙과 여기 두 군데인데, 네. 자 여기가 막힌 게 가장 큰 또 장점이 여기 맛이 지금 이제 없어진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창석 선수가 오늘 계산으로 박영훈을 이겨보려고 하나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제 다섯, 백은 흙은 이제 여섯, 지킨다고 보면은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귀를 갔다가 뻗는 자리 갔다가 다시 네. 돌아갔어요. 네. 자, 이거는 글쎄요. 지금 박영훈 선수가 조금 이제 역시 첫 대결이다 보니까 네. 상대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역시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형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려고 하는데 여기 둔 거는 지금까지 보면 이창석 선수가 전투를 할 것처럼 하더니 이렇게 돌고요. 셋, 여기 지키고 네. 그럼 이런 형들은 다섯, 과감하게 못 여섯, 들어와요. 일곱. 아, 또 아,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요. 그럼 박영 선수 속았다 느낌 되겠는데요. 그, 안 들어올 줄 알고 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창석 선수가 입단 당시에 네.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창훈 구단과 이세돌 구단을 합친 이름. 아, 그런가요? 이러면서도 이름을 알렸잖아요. 바둑도 그런가요? 바둑도 전투를 할 듯 하면서 두고 네. 아, 묘합니다. 독특한 캐릭터의 등장입니다. 또 정말 세게 나올 것 같다가도 네. 참아두고요. 네. 셋, 지금 다섯. 여기를 둘 줄 알았으면 박영 선수 절대 둘 리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왠지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서 둔 건데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창석 선수가 정말 어떤 강약이 다 겸비가 된 그런 보기 드문 뭐 기사이거나 네. 아니면 오늘 정신이 없거나 네. 너무 이게 판이 어지럽고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마음이 다섯, 진정이 안 돼 있거나 일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덟.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네. 캐릭터입니다. 아니 형세 자체는 서로 간에 실수가 지금 없어요. 네. 다만 흐름이 이런 식의 흐름은 박영훈이 이길 거다. 그럼 이제 경험을 갖고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지금 이제 형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팽팽합니다. 네. 흙이 뭐 좀 나은 정도입니다. 자, 이제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 여기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상대 어떤 성향만 보고 판단하진 않죠. 아무튼 여기 둔 게 이제 건너 붙였을 때 축몰이가 되지 않습니까? 축이 아니죠. 띄어져 있어야지만. 이쪽을 두었다는 얘기는 3-3을 팔아서 여기 깨지는 것보다 하나, 이거 잡는 게 더 둘, 크다라는 판단이 셋, 있었을 텐데요. 다섯, 그럼 이창석 여섯. 선수도 우변은 내어주겠다. 네. 이렇게 보고 3-3을 들어간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수도 남아 있어서 백도 이거는 뭐 통째로 살려 나오는 건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하나, 일단 잡는다고 보면은 흙은 한 10집 정도 앞서는 형태인데 다섯, 일단 백이 여섯, 단단하게 좀 계속 일곱, 좀 여덟, 단단하게 아홉, 두었기 때문에 열. 백도 뭔가 준비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예전에 처음 이창호 구단과 제가 처음 대결을 한 게 95년인가요? 그때 처음 대결을 했는데 네. 그때 너무 흥분되기도 하고 왠지 이기면 영웅이 될 것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30초. 근데 막상 첫 번째 대국은 둘, 아무것도 못 해보고 넷, 그냥 아주 알기 다섯, 쉽게 졌는데 네. 일곱, 눈앞에 앉아 있는 네. 순간 아홉. 캄캄할 네, 것 같아요. 네. 어. 네, 거의 젖히나요? 오늘 좀 굉장히 좀 변할 폭이 큽니다. 네. 박영훈 선수는 아주 예상 밖의 수를 본 거죠. 보통 여기는
여기를 두고 있진 않아요. 절대 있진 않습니다. 그럼 손해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을 잡겠다는 건데 네. 다시 귀를 버린다는 발상은 30초. 또 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선수 정말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그러게요. 선수인데요. 자, 일단 끊었어요. 자, 여기서 이 있는 수는 딱 하나 전제가 돼야 돼요. 여기를 두었을 때 이어갑니다. 이겼어요. 네. 중앙을 좀 신경을 쓴 네, 거군요. 이게 선수가 되면 붙였을 때 이걸 안 주겠다는 딱 그 하나밖에 없는 수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굉장히 악수예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끌고 나오는 거는 일단 축은 어차피 안 되고 일단 백이 험난한 진행은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한수 한수가 뭐 기존의 틀에 사로잡히지 않는 모습은 30초. 하나, 정말 참신합니다. 네. 셋, 신예람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예상 밖의 변화, 유연한 네. 사고를 보여주고 여덟, 있습니다. 아홉. 오늘 정말 재밌는 매치인데요. 남았습니다. 이건 서로 의외성, 상반되는 캐릭터와 어떤 성적만 놓고 봐도 네. 강자에게 약한, 강자에게 굉장히 강한, 또 약자한테 굉장히 강한, 아주 그냥 충돌이 무조건 나는 그런 캐릭터 간의 대결이어서 한 판 한 판이 의외로 좀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이게 상대 전적이 없는 첫 네. 대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첫 대결에서는 의외로 강자들 잘 하나. 잡혀요. 둘, 셋, 특히 계산형들이 잘 잡혀요. 다섯. 자, 이제는 중앙을 들여다보는 수를 둔다면 네. 차단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차단 방지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끊어집니다. 어차피 끊어지는데 이 싸움에서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흑도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안 끊는다면 백은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영훈 네. 선수가 입구자로 네. 네, 그쪽으로 끊었네요. 자, 지금도 끌고 나올까요? 끄고 나가야 되겠죠. 이거 잡히면은 이 귀하고 이거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0집의 차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뭐 지금부터 바둑이라고 보면 되지만 박영훈이라고 한다면 그건 얘기 달라져요. 박영훈에게 10집은 사망 선고하고 똑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열. 뭐 이건 떨려도 무조건 살려 나와야 되겠어요. 이거 버리는 순간 자, 이 상태로 이기기를 바라기는 어렵고 그것보다 여기 왜 끊었는지 알 수가 없죠. 네, 이거는 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틀어 막는 수 말고 다른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 여기서도 이제 늘게 되면은 네. 어차피 여기를 끊겠죠. 뭐 네. 이걸 잡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어떤 둘, 형태든 흙은 셋, 끊으려고 둔 겁니다. 넷, 다섯, 어떻게 끊기느냐. 막으면 바로 일곱, 끊고요. 여덟, 아홉. 아. 결정을 못 합니다. 보류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창석 선수가 근데 어떤 이창석 선수의 굉장히 큰 장점이 다채로움과 더불어 네. 이 감각이 좀 있는 승부 감각이 예리하네요. 이 흐름을 읽어가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 중앙에 흙이 네. 틀어 막은 수로 인해서 들어가는 수는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30초. 이게 승부수인 거죠. 지금 둘, 무난한 셋, 흐름은 지금 백이 넷, 역시 쉽지가 않아요. 다섯, 여섯, 차단을 한다면 집으로는 꽤 여덟, 손해가 될 텐데요. 아홉, 열. 큰 손해는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봤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둬도 결국 드러내고 이을 때 다 선수가 되니까 네. 어차피 이렇게 되는 데서 들여다본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손해수 아니에요. 예리한 감각이 엿보입니다. 손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내려선다던가 네. 한 그죠. 점을 잇는다던가 네. 이래야 되는 건가요? 이래야지 손해수가 되는데 이것도 은근히 떨립니다. 30초. 하나, 자, 둘, 여기서 바로 뭘 시작하는 거는 넷, 흑돌이 주위에 다섯, 많아서 쉽지가 않다라고 여섯, 보는 거죠. 일곱, 그럼 여기와 여덟, 함께 양쪽을 엮겠다는 건데 자, 네.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네. 내려서느냐 입구자냐. 네. 흑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수 나면은 이쪽이 절단되는 순간 이건 뭐 일 납니다. 절단되면은 뚫고 나가는 순간 양곤마가 되는 거라 무조건 이쪽을 잡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박영훈 선수를 네. 고민하게 만드는 그만큼 정말 통렬한 한 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둘, 일단 뭐 굉장히 승부 감각이 다섯, 있다 이런 정도 여섯, 평가는 일단 일곱, 좋은 평가는 받을 수 여덟, 있습니다. 아홉. 네, 더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네요. 초읽기 2번 남았습니다. 이창석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결. 과연 좌변 싸움 어떻게 이어질까요?